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4등급, 수능 평균은 2.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신소재공학과, 나군 중앙대 공과대학, 경희대 국제캠퍼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다군은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공학 계열 희망하는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졸업생이라 더욱 신중하게 전략을 짜고 계실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재수를 해서 합격을 꼭 목표로 하는데 추천해 주실 조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상담 내용 잘 들어주시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을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요. 국영수만 따지면 4등급이 되겠고요. 네. 수능은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화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 한국사 1등급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표면 2.25가 되겠고 평균점수는 496점, 100분위는 354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수형 성적에 비해서 탐구 과목, 과탐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 그런 학생인데요. 아마 이제 과탐 성적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 포인트는 일단 수학,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조합은 수학, 과학을 50%씩 반영하는 대학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학생도 좀 찾아본 것 같더라고요. 네. 공대 관련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23, 23이고요. 중대 같은 경우에도 23, 23.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해서 20, 35, 20, 20 한국사 5%가 되겠고요. 아주대 일반 진영 5라고 있는데 이건 나군인데 20, 30, 25, 25가 되겠고 다군에 보면 일반 진영 7이라고 하는 7로 모집하는 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 50%, 과학 50%만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대 자연계열도 있는데 이거는 수학, 가형과 과탐, 그다음에 국어, 영어 중에서 잘본 거 하나 택해가지고 3분의 1씩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20, 30, 20, 30인 게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 30, 20, 30인 게 표준 점수로건 아니면 100분위로건 제일 유리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경희대, 홍익대 등인데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군의 그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19명을 모집하는데요. 작년도에 4.28대 1이었고 표준 점수와 탐구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아직 활용 계산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100%만 모집하고요. 반영 비율은 20, 30, 20, 30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는 게 표준 점수 499점, 그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는 915.07인데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496점이고 대학 환산 점수가 915.63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컴퓨터과학부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국수 영탐 100분위 평균 89.85가 되겠는데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88.83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컴퓨터과학부 추가 합격자 6명 정도를 파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낮은 학생의 성적을 올해 성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916.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보다 약 1.35점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상향 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과 국제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 15명인데요. 이게 신설학과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해서 수능 100%만으로 모집을 합니다.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그다음에 탐구 20, 한국사 5%가 되겠고, 그다음에
4점 만점을 200점 만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4등급까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00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가능 성적으로는 표준 점수로 504점 정도가 되겠고 대학 환산 점수는 511.74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496점, 507.82 정도가 되는데 그 신설학과여서 약간 합격 컷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상향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인데 79명을 모집합니다. 작년도 경쟁률이 다군답게 16.26대 1이 되겠습니다. 수능 100% 표준 점수만 가지고 뽑게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33.3%씩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100분위 로다가 378점, 그다음에 대학 환산 점수는 63점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는 370점, 근데 대학 환산 점수는 63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군 이 컴퓨터공학부 최종 합격자 수능 평균 점수를 보니까 환산하면 376.56이 되겠는데요. 이걸 대학 환산 점수로 하면은 61.42 정도가 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63점이니까 충분히 최초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네.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나 아니면 건국대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적정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안정으로는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군으로는 상향이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가 되겠고요. 적정으로는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나 동국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안정으로는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군으로는 상향이 중앙대 컴퓨터공학부가 되겠고요.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나 아주대 전형 7회 전자공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적정으로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는 전형 6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전자융합공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추천 대학들 중 좀 네.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일단 가군의 동국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0명을 모집하고 작년도 경쟁률이 4.96대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1을 반영해서 수능 100%만 가지고 모집하는데요. 이 점수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20, 30, 25, 25가 되겠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는 한 489점, 대학 환산 점수는 615점, 15.1이 되겠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496점이 표준 점수고 대학 환산 점수는 624.59니까, 그리고 또 작년도 합격한 사람들의 성적을 올해 점수 환산해 보니까 평균 한 609.66 정도, 68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대학 환산 점수는 624.59인데 네. 여기에서 한국사 점수 만점이 6점을 빼면 618.59니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적정하지 않은 또는 적정 혹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군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나군의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0명을 모집하고 작년도 경쟁률이 6.13대 1이었습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 1을 반영해서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반영 비율은 국수 영탐이 20, 30, 25,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로는 497점, 대학 환산 점수로는 572.75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496점, 그다음에 대학 환산 점수는 573.1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합격자들의 자료를 구해서 그 최저점을 한번 환산해 보니까 올해 점수는 568.53점이 되어서 568.38점이 되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573.11이니까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군은 어떤 대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네. 좋을까요? 졸업생인 관계로 합격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주로 이제 적정이나 안정위로 찾아봤는데요. 네. 다군 같은 경우는 광운대 전자융합공학과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모집 인원이 26명입니다. 작년도 경쟁률이 8.44대 1이었고 100분위 1로다가 반영하고 수능 100%로만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국수영탐 반영 비율은 15%, 35%, 30%, 2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은 100분위 점수로는 343점,
대학 환산 점수는 867.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100분위 성적은 354.59. 그다음에 대학 환산 점수로 따지면 888.5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 합격자들 성적을 구해서 올해 환산 점수로 변화를 해보니까 평균 853.92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학생의 대학 환산 점수에서 한국사 10점을 제외하면 878.5가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26명이 가니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윤상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 정시 전략에 대한 조언 해주실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그 국수형에 비해서 과탐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우수한 과탐 성적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의 조합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탐에서도 이제 100분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100분위 그 반영 대학,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표준 점수를 위주로 하는 반영 대학이었는데 100분위 반영 대학 중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반영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지표에 따라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비교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합 지표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점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합도 나와 있고요. 영역별 조합에 따라 환산 점수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실제 이제 지원할 때는 내 점수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점수와 이제 비교된 경쟁자들의 점수를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절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500점이 컷이면 내가 500점보다 높으면 합격하는 거고 500점보다 부족하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점수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점수를 이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군별 모집 인원이라든가 대학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군에서 안정 지원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지 나군에서 안정 지원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지 반대로 또 가군에서 안정 지원했을 때 나군은 똑같이 안정 지원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신이나 상영 지원을 할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가군과 나군 중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소신이나 상영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가 합격을 봐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군별 모집 인원의 역학 구도를 살펴보시면 어느 군에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더 많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소신이나 상영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군 에서 이제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학생이 좀 더 합격 가능성 또 원하는 대학에 근접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향 지원이라고 해서 추가 합격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지나친 네네네. 상향은 써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머님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까지 잘 살펴보고 아드님과 신중하게 의논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정시 지원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까지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유석은 선생님? 네,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부연하고 싶은 것은 네. 상담을 선생님들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선생님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공유가 안 되어서 한 두 가지는 더 다음에 상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실 때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학생이 오늘 상담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집에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한번 상담하는데 분명히 오늘도 학과를 생각하느냐, 대학을 생각하느냐 이런 고민에서 한 3개 중에서 2개는 절충이 됐는데 1개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또 이제 특히나 이제 12월 30일이 넘어가면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나올 텐데 그때도 한 번 더 해서 해를 넘어가서 1월 달에도 상담을 해서 원서를 넣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피곤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그 정도는 감안하실 겁니다. 네. 네. 상담 받으실 때 또 성적표만 딱 가져가면 안 되겠죠. 본인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상담을 했습니다. 정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윤상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의 정시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유석영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3교시 상담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하네요. 윤도현의 흰수염고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쩜